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상하면 아직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치 두 번 죽는 것 같아요. 2달 동안 22살의 한국 청년 시신이 캄보디아의 냉동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잔혹한 고문 끝에 숨을 잃은 아들을 두고 가족은 절망과 분노 속에서 매일 무너졌습니다. 수십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혹한 사건은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깨웠습니다.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의 존엄을 건 싸움이 되었습니다. 분노는 결의로 바뀌었고 정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분노는 정의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켜요. 매년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로운 기회, 더 나은 삶, 그리고 가족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미래를 꿈꾸죠. 경북 예천의 한 대학생, 박민호 가명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었던 그는 부모님께 늘 괜찮은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세상의 문은 희망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온라인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광고를 발견합니다. 해외 IT 취업, 월 600만 원 이상, 숙식 제공, 합법 근무. 그 문장은 청춘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업 경쟁은 치열했고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기 싫었던 그는 이건 내 기회야라고 믿었습니다. 7월 17일 그는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캄보디아 박람회 잠깐 다녀올게. 금방 돌아올 거야. 그의 말엔 설렘이 묻어 있었고 가족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 표는 돌아올 수 없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바쁘니까 처음엔 그렇게 넘겼지만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연락도 오지 않자 가족의 마음속엔 불안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의 휴대폰으로 낯선 국제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 서툰 한국어로 말하는 남자의 음성은 싸늘했습니다. 너희 아들 문제 일으켰다. 5천만 원 보내라. 안 보내면 죽는다.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외교부와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납치된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송금은 하지 마세요. 위치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가족은 매달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 사이 전화는 끊겼습니다. 이후로 다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무 진전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문자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가 되던 날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캄보디아 캄폿 주위 외딴 산속 경찰이 버려진 검은색 트럭을 수색하던 중 안에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박민호였습니다. 온몸엔 심한 타박상, 전기 충격 자국, 그리고 구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극심한 고통에 의한 심정지. 하지만 모든 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멈춰졌다는 것을. 조사 결과 그는 IT 일자리가 아닌 현대판 노예 수용소, 일명 스캠 캠프로 불리는 범죄 조직의 거점에 끌려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사람을 유혹해 납치한 뒤 여권을 빼앗고 불법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가짜 투자 사이트 운영에 강제로 동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거부하면 폭행과 전기 고문이 기다렸습니다. 도망치려 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버는 도구, 하루라도 더 써먹을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민호는 그 지옥 속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해결되겠지. 이제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겠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악몽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민호의 시신은 사건이 밝혀진 뒤에도 2달 동안 캄보디아의 한 사찰, 냉동고 안에 방치된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온기도, 그의 이름조차도 차가운 행정 절차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관료들은 책임을 미뤘습니다. 서류는 멈췄고 서명은 지연되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 어머니의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자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고문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아들이 집에 못 왔어요. 이건 2번 죽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침묵하던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느냐? 누군가는 화면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더 이상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수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뉴스와 SNS에는 잊지 말자, 박민호, 국민을 지켜라 라는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의무가 무너졌습니다. 냉동고 속에 갇힌 청년의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한 청년의 죽음은 대한민국 외교의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국민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의 싸늘한 몸은 우리의 분노를 불태웠고 그 분노는 곧 국가의 의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끝없는 침묵과 무력감 속에서도 한국 국민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고 그 울분이 결국 청와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히 명령했습니다. 전 부처는 즉각 대응하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모든 부처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캄보디아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외교에서 소환은 가장 강력한 항의의 표현, 즉 우린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굳은 표정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자들 반드시 처벌하라. 이건 요청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직접 나선다. 이 순간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대응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나라를 건드렸다는 것을. 사건이 국가적 분노로 번지자 대한민국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찰청은 즉시 현지 파견 수사팀을 꾸려 캄보디아로 보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북경찰청의 정예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직접 부검과 정밀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의심한다. 직접 확인하겠다. 그 말 자체가 대한민국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움직임은 거셌습니다. 허위 구인 광고를 올리고 사람들을 유인한 브로커 일당이 속속 체포됐고 경찰은 피해자 유입 경로를 따라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해외 불법 리크루팅, 국제범죄 네트워크까지 수사망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정부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콜센터가 아닙니다. 현지 경찰과 협력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수사 협력 창구입니다. 필리핀과 태국에서 이미 성과를 본 모델을 캄보디아에도 도입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압박은 빠르게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중국인 용의자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박민호를 잔혹하게 구타하고 버린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일대에서 추가 수색이 이뤄졌고 다른 한국인 피해자들도 구조되었습니다. 이제 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국인을 해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따를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수사 이상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외교적 사법적 수단을 대한민국은 모두 가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그들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의 죽음이 한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고 외교의 방식을 바꾸고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현지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손을 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국가의 안보 사안으로 간주합니다. 정부는 곧바로 해외 구인 광고를 전면 점검했습니다. 가짜 일자리, 불법 리크루팅, 국제 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의 행동 원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의 외교는 신중했지만 이제는 단호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외교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한국인을 해치는 순간 그것은 개인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와 마주하게 되는 일이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국민 한 명의 생명이라도 위협받으면 그 즉시 국가 전체가 움직입니다. 대통령의 결단, 외교부의 행동, 경찰의 파견, 그리고 국민의 분노가 하나로 모여 이 사건을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압니다. 한국을 향한 범죄는 결코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그 뒤엔 하나된 5천만 국민과 한 나라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하나는 깨진 약속입니다. 젊은이에게 꿈과 부를 약속했던 거짓의 말, 그 달콤한 유혹이 결국 그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약속은 끝내 지켜졌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끝까지 지킨다. 그 한마디가 이번 사건의 마지막을 정의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 앞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나라임을 증명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민인지 세상에 보여줍시다. 지금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더 많은 대한민국의 감동 실화와 정의의 이야기, 이 채널에서 계속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퍼뜨립니다. 함께 외칩시다. 우리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